눈알이 노랗게 변한 남자. 그리고 단 한 방으로 소녀는 몇 개의 벽을 뚫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를 괄시하듯 때리기 시작한 남자는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 했고, 바로 이때 소녀는 토르의 힘을 해방합니다. 도대체 이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얼마 전. 주인공 막내는 동생 레오리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시골 마을 에다로 이사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능력도 없었는데 그의 변화는 바로 이 시점부터. 한 할아버지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자 막내가 도움을 준 것인데, 보호자처럼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고, 막내는 굉장한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시력이 급격히 좋아져 안경을 쓸 필요도 없었고, 달리기 속도도 전세계 신기록, 망치 던지기도 전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체 변화와는 무관하게 그는 평범하다 못해 소극적인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막내와 유일하게 마음이 맞았던 것은 아싸인 이솔데. 이솔데는 오염이 심해지는 에다의 환경을 우려해 직접 연구하고 환경운동도 해왔는데, 그런 그녀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던 것은 에다를 먹여 살리는 최대 기업 유툴 산업이었습니다. 비다르 유툴이라는 남자가 대표로 있고, 그의 아내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의 자녀들도 학교를 대표하는 금수저 훈남훈녀 인싸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맞았던 막내와 이솔데는 주말을 맞아 함께 산악 등반과 패러글라이딩을 하기로 했는데, 유툴 산업에서 출입을 갑작스럽게 막은 구역이 나타났고, 두 사람이 이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을 때 막내에겐 긴급한 연락이 도착합니다. 평소 어머니와 돈독했던 그는 이솔데를 뒤로하고 곧장 집으로 향했는데, 수킬로미터의 거리를 30분도 지나지 않아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멀쩡했고, 문자는 동생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내가 거리에 나왔을 때 타이밍 좋게 이솔데의 낙하산은 착륙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즉사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자신이 이솔데와 함께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 막내는 그날 저녁 분노에 차서 망치를 던졌는데, 그의 감정에 천둥도 반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막내의 어머니를 채용한 비다르 유툴이 다가와 자동차 사고 처리를 부탁했는데, 차량의 사진을 본 어머니는 유리창에 꽂혀있는 망치가 막내 아버지가 생전 사용하던 것임을 즉각 알아차립니다. Magne, har du smadret bilen til Vidar Jutul med vår slegge? 막내도 사진 속 망치가 자신이 던진 것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1.5km나 떨어진 거리에 있는 비다르 유툴의 저택에 있던 차량에 정확히 망치가 떨어진 것에 이상함을 느꼈는데, 이맘때쯤 비다르 유툴은 아내이자 학교 교장인 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밝힙니다. 그런데 Politiet har allerede avsluttet saken, så det er fint.
그녀는 전혀 놀라는 투가 아니었는데 Siden du likevel var på fjellet, trengte en offergave. 사실 이들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던 거인들로 천둥의 신 토르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곳 에다에서 수천 년간 생존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잡아먹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면 산으로 향해 살아있는 술록의 심장을 먹곤 했는데 하필 비다르 유툴이 술록의 심장을 먹고 있었을 때 그 주변에서 유툴과의 환경 파괴 증거로 가득한 동굴을 이솔데가 발견했던 것이고 그런 그녀를 살려둘 수 없었기에 비다르 유툴이 직접 죽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쪽에선 이솔데의 죽음을 사고사로 발표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는 듯 했는데 Isolde var en erfaren paragraf som kjente området godt. Hvorfor gjorde hun ikke noe for å unngå høyspentledningene, da? Antageligvis så ble hun truffet av et lynnedslag som mistet bevisstheten, og derfor klarte hun å unngå ledningene. Det lynte ikke på det tidspunktet. Magne, jeg skjønner så godt at du har det vanskelig nå. Saken er avsluttet. 사건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던 막내는 혼자서 나름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솔데의 유품 중 피가 묻은 옷은 그녀뿐 아니라 다른 존재의 피냄새도 풍기고 있었으며 이솔데가 증거 사진을 남기기 위해 늘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던 휴대폰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막내가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비다르는 그를 조용히 처리하려 했는데 때마침 막내는 차량에 치였고 당연히 비다르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Magne Seier er død. Ingenting. 하지만 막내는 멀쩡한 상황. 그의 범상치 않은 면을 알게 된 유툴 가족은 저녁 식사에 그를 초대합니다. 이 식사의 목적은 술에 취하게 막내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 하지만 아무리 들이부어도 그는 멀쩡했고 결국 비다르는 신과 거인들이 마시던 벌꿀술을 내밉니다. Og for å være helt ærlig, så er det ikke alle som kan tåle dette. Skål. 그리고 이 술을 마시자 막내는 점점 취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드러난 그의 힘을 본 라는 막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Er du sikker? Jeg kan knuse seg. Kom igjen. 그리고 양쪽 다 서로의 힘에 놀라고 있었는데 Hvem er du? 순간 막내는 란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화장실로 도망치듯 왔을 땐 거울 앞에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편 이맘때쯤 이솔데의 아버지는 딸이 마지막으로 향했던 산을 둘러보던 중 암벽 사이에 껴있던 그녀의 휴대폰을 발견했는데 Ja, den er jo låst, selvfølgelig, og jeg vet ikke koden. 막내는 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때려 맞추는 데 성공했고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에다의 환경을 파괴해온 유툴과의 더러운 비밀이 쌓여있는 창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들도 충분했기에 경찰 쪽에선 유툴 기업의 환경 파괴 사건을 공식화했는데 이날은 에다 마을에 축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유툴과의 몰락을 지켜보면 되는 상황에 그는 축제 중간에 한 소녀를 데리고 가는 비다르 유툴의 아들 피오르를 발견했고 뒤를 쫓아가자 소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막내는 뚝배기를 깨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때 비다르 유툴이 진정한 거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달려듭니다.
그는 피오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했는데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막내가 토르의 힘을 해방한 것이었습니다. 벼락이 내려친 후 기절해 있는 두 사람에게 응급 구조대가 달려오는데 숨을 쉬지 않는 막내에게 가해지는 전기 충격. 그는 깨어나자마자 비다르에게 달려갔는데 그 역시 멀쩡하게 살아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로 도망친 막내는 산으로 올라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새 한 마리가 날아왔고 어느새 신들의 영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자신에게 힘을 줬던 할머니가 이상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 Du är den utvalgte. 갑자기 이솔대가 나타났고 Men du er ikke sterk nok ennå. 앞으로 할 일을 알려줍니다. Du trenger våpenet ditt. Og du trenger venner. Til å kjempe på din side av kampen. 초승달이 뜨기 전까지 그에게 알맞은 무기와 동료들을 찾아야 했는데 막내는 역사 선생님을 통해 토르의 무기가 멸니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Og Thor han brukte jo da hammeren sin, ikke sant? Mjølner, verdens mektigste våpen. 동생에겐 동료가 되어달라며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비록 레오리츠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얼마 후 노르웨이 설화를 읊는 소녀 이만을 만나게 되는데 Valfar, du ønsket jeg ville fortelle det gamle budskap så best jeg minnes. 그녀도 할머니와 접촉한 후 상대방에게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르게 할 수 있는 고대의 능력을 갖게 된 것. Jeg har lyst på en vodka Red Bull. Og den skal du hente på knærne. 한편 막내가 토르의 힘을 얻은 후계자임을 확신한 비다르는 거인인 가족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피오르가 인간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 가출을 해버린 것. Hun heter Jøtun. Ikke nå lenger.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고 있는 막내를 상대해야 했기에 거인 한 명만 공백이 있어도 큰 문제거리였는데 바로 이때 막내의 어머니가 비다르의 회사로 찾아옵니다. Vidar, husker du den kvelden for 17 år siden da jeg 그녀가 전하는 충격적인 소식. ble gravid den kvelden? 형제라기엔 막내와 너무 다른 점이 많았던 레오리츠는 알고 보니 17년 전 비다르와 막내의 어머니가 술김에 해피타임을 보낸 후 생긴 아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비다르는 거인 혼혈인 레오리츠를 자신들의 편에 서도록 부자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친해지자 그에게 진실을 보여준다며 술록의 심장을 먹어보라 합니다. 그리고 레오리츠에게 로키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 역시 거울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맘때쯤 막내는 거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멸니르를 제작 중이었는데 디자인은 신화 속의 그림을 보고 그대로 베꼈고 제작은 동네 카센터 사장님에게 강제로 부탁했습니다. Ja, selvfølgelig. Selvfølgelig har jeg det. Ja, da skal jeg ha den klar i morgen. Skal vi si 10-tida?
그렇게 완성된 망치를 들고 산으로 향한 막내는 Traff alltid målet sitt. Kom tilbake til den etter jeg hadde kastet den. 신화 속의 기능을 기대하고 던져버리는데 24 hours later. Tror du vi skal gå? You're all not worthy. Nei, vi kan ikke sitte her og glane. Vi må gå og finne den. Kom igjen, Cabana. 무기는 무용지물에 수적으로도 열세였기에 답답했던 막내는 힘을 준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Det funker ikke. Trodde du at du kunne lage Mjølner? Jeg prøver å gjøre noe. 할머니는 고대 때부터 타오르던 불이 있어야만 멸니르를 제조할 수 있다 했는데 Hva skal jeg gjøre da? 하필 막내에게 정보를 넘겨주던 이 순간을 지나가던 란 유툴이 보게 된 것. 그리고 그날 저녁 란은 할머니가 막내에게 힘을 건네준 존재임을 알아채고 거인의 화살로 명중시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의 할머니는 양로원에 있는 노망난 할아버지에게 목걸이를 건네주고 쓰러지는데 Pass på menneskene. 양로원에 도착한 막내는 멸니르의 정보를 다 듣지 못한 채 사라지는 할머니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레오리츠는 자신도 불사인 거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레오리츠는 막내의 편이라며 안심시킵니다. Beviste det. 이제 비다르의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게 된 레오리츠였기에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도 알고 있었는데 비다르 집 거실에 있는 불이 할머니가 얘기했던 고대의 불이라 생각한 막내는 다짜고짜 불 위에 망치를 올려놓았고 그런데 이때 Ok, bare gjem deg. 하필 비다르 유툴이 집에 도착했고 바닥에 놓인 망치까지 발견한 상황. 이날은 그냥 화만 내며 둘을 보내줬지만 바로 다음 날 따로 레오리치를 불러낸 비다르는 그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Hverken Gud eller gjetter er usårbare mot dette. 그리고 이를 알아채고 따라온 막내와 비다르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싸우던 끝에 비다르가 자신의 도끼에 꽂혀버렸고 그도 모래가 되어 사라집니다.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에 비다르가 사망하자 분열되고 있던 거인들은 막내에 대한 분노로 다시 결집되기 시작했고 아버지인 비다르, 이부 형제인 막내와 모두 친했던 레오리치도 더 이상 막내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Kan drepe meg, 그리고 이맘때쯤 그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가게 되는데 임신을 한 것처럼 배가 부풀어 있었고 초음파로 확인되는 것은 뱀처럼 보이는 형상. Den er bare litt større enn dem vi vanligvis ser. 마치 고대 신화 속 로키가 미드가르드 거대 뱀의 아버지였던 것처럼 레오리치도 뱀을 낳게 됩니다. 토르를 궁지로 몰았던 신화 속의 뱀이 탄생하고 분노한 거인들은 전투 준비를 끝낸 최악의 상황에 과연 막내는 멸니르를 제작하고 남은 동지들을 찾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넷플릭스 드라마 라그나로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라그나로크는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다시피 노르웨이 신화 속 신들의 이야기를 현대화한 드라마입니다. 2020년에 피맨 채널에서 시즌 1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시즌에선 막내가 토르의 힘을 각성하는 과정을, 두 번째 시즌에선 막내와 거인들의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더 많은 제작 비용이 투자되었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티가 나기는 했는데
시즌 1에서도 느껴졌던 다소 느린 전개는 여전하기는 했으나 드라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화 속 이야기의 현대적인 해석, 거인들이 운영하는 유툴 산업을 활용해 환경 파괴의 문제를 짚는 점, 아름다운 노르웨이의 자연경관과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노르웨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점은 지난 시즌과 동일했습니다. 마블의 화려한 CG와 액션으로 무장한 토르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실망스러울 수 있으나 슈퍼히어로라는 컬러를 많이 덜어낸 토르의 이야기가 라그나로크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